오늘날 그들은 이중 양성 인자를 가진 여성이 치료에 더 나은 이유에 대한 수수께끼를 마침내 네이처지에 연구한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팀에서. 그래서 제가 또 여기 이걸 클릭을 해봤죠. 그러니까 네이처지 논문입니다. 프로게스테론 수용체가 유방암에서 ER-알파 작용을 조절한다 라는 네이처지 논문이에요. 캔서 리서치 연구팀과 호주의 아델라이드 대학에서 공동 발표한 논문이에요.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림이 쉽죠? 에스트로겐은 유방암 세포의 성장과 분열을 촉진합니다. 에스트로겐 분자, 그리고 에스트로겐 수용체예요. 이것은 프로게스테론 수용체이고요. 요 글을 번역한 거예요. 먼저 뇌에서 에스트로겐이 필요한 상태, 즉 유방이나 난소나 자궁에서 에스트로겐 요구량이 증폭이 되면, 그러면 뇌에서 하는 말이 에스트로겐을 분비할 준비를 하셈하고 에스트로겐 분비 촉진 호르몬을 방출해. 그러면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비로소 우리 내분비 조직에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만들어져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사용되는 게 아니야. 그것을 수용체라는 것이 받아서 필요한 곳으로 보내줘야 돼. 유방에 필요하면 유방으로, 자궁이나 난소에 필요하면 그곳으로. 그러니까 우리 몸은 안전을 위해서 2중, 3중, 4중으로 체크를 하게 그 체크 포인트들이 있어요. 우리 몸이 그러한 아주 정교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이 수용체와 결합을 하면, 일단 요거는 제외, 결합을 하면 화살표 따라가세요. 네. 그러면 DNA에 결합하여 유전자 활동을 변화시킨다. 세포에게 계속 분열하라고 신호를 보낸다. 잘 봐주세요. 이게 또 키워드야. 그러니까 자궁 내막은 28일 주기로 사이클을 갖고 있죠. 소태 출혈이 끝난 첫날을 제1일로 하면 28일 동안에 진행되는 반복되는 사이클링에서 제1일에서 14일 동안은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돼요. 그리고 14일에서 28일 그 사이에는 프로게스테론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자궁 내막에 변화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것 아닙니까? 또 난소는 어떻게 돼요? 아주 쉽게 예를 들자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궁에서 만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궁과 난소 사이에 나팔관이 있잖아요. 그 나팔관 정가운데에서 약간 난소 쪽으로 치우친 곳에서 도킹을 해요. 그러면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요. 정자와 난자가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이동을 해. 즉 나팔관에서 빠져나와서 자궁 내막에 착상을 한다고. 그러려면 여기 자궁 내막 난소의 유전자 조직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죠. 나팔관에서 자궁으로 이동하는 동안 그것이 여러 시스템적으로 도움을 받으면서 이동하거든요. 윤활유도 충분해야죠. 밀어주는 압력도 적당히 작용해야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잘 나오지 못하면 그것이 자궁외 임신 이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에스트로겐, 그것은 유전자와 결합하면서 DNA에 결합해서 자궁 또는 난소 그리고 유방에 각각 요구되는 그러한 DNA 유전자 변화를 일으킨다. 그리고 세포에게 계속 분열하라고 신호를 보내는데 암세포는 이것을 이용하는 거야. 세포에게 계속 분열하라고 신호를 보낸다.
얼마나 똑똑한 놈들인지 몰라. 아주 그냥 악독한 놈들이에요. 악독한 놈들. 그러나 유방암 세포가 프로게스테론 수용체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캐롤 박사와 그의 팀은 알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은 분명히 암세포 확산, 전이 등등 과정에 아주 크게 관여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걸 좋아해. ER세포의 그 세포 분열 동력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프로게스테론은 암세포가 어떻게 인식을 할까, 반응을 할까, 그걸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연구했는데 보니까 첫 번째 힌트, 그들은 연구실에서 배양된 이중양성 유방암 세포를 이용하여 양쪽 수용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세포에 주입한 후 세포를 분열시켰습니다. 그들은 결과물인 혼합물에서 프로게스테론 수용체를 제거하기 위한 정교한 방법을 사용했을 때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프로게스테론 수용체를 통한 프로게스테론이 어떻게든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강한 암시였습니다. 이때까지는 첫 번째 힌트였다 이게. 연구실에서 배양된 이중양성 유방암 세포를 이용해서 거기에 에스트로겐도 투약해보고 그리고 프로게스테론도 투약해보면서 세포 분열을 관찰한 거예요. 그랬더니 ER과 PR이 조금 다른 어떠한 행동을 보이더라. 특히 PR은 ER을 조종하는 어떠한 시스템이 감지된 거야. 이때까지 아직 미약한 거야. 그래서 더욱더 확실하게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연구자들은 에스트로겐에 노출된 것과 동일한 실험실에서 배양된 유방암 세포를 사용하여 활성화된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부착되어 있는 세포의 DNA 부위를 정확히 찾아내는 최첨단 기술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보다 아주 상세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관찰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과학자들이 세포에 프로게스테론을 추가했을 때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DNA에 붙어 있는 점이 급속히 바뀌었습니다. 뭔가 변화가 액티비티하게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어. 좀 전에 그림은 프로게스테론 수용체에서 작용하는 것이 표시 안 된 것. 그러나 이건 작용하는 것이 포함된 거예요. 똑같아요. 에스트로겐 분자, 에스트로겐 수용체, 프로게스테론 분자,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그런데 동시에 발현을 시켰더니 어떠한 결과가 나왔느냐. 에스트로겐 단독에 비해 DNA의 다른 영역에 결합하고 다른 유전자에 영향을 주더라. 보니까 세포에게 ER세포의 이 분열력, 세포에게 계속 분열하라고 촉구하는 신호들이 약해지더라. 그림으로 보시니까 이해되시죠? 그림 보시면서 설명드리니까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전 슬라이드에서의 이 그림은 에스트로겐이 수용체와 결합해서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그러한 상태. 그런데 이번에는 프로게스테론 분자와 프로게스테론 수용체를 결합시켰어. 그랬더니 에스트로겐 단독에 비해 DNA의 다른 영역에 결합하고 다른 유전자에 영향을 주더라. 결과 세포에게 계속 분열하라고 촉구하는 신호들이 점차 약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프로게스테론 수용체와 프로게스테론이 결합한 그림이에요. 요것은 네모난 거. 여기 동그란 것은 ER. 그러니까 에스트로겐과 리셉터가 결합한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리라 믿고 두 호르몬이 모두 활성화될 때 에스트로겐 단독 작용에 비해 적어도 470여 개의 유전자가 다르게 조절되었습니다. 프로게스테론 수용체는 사실상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재프로그래밍하여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이 암세포 자체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이었습니다. 프로게스테론은 암세포가 빨리 자라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전자 프로그램을 바꾸자 프로게스테론 수용체는 암세포의 성장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었습니다. 자, 이걸 왜 토론하냐면요. 유방암 환자의 눈높이 정도의 지식은 갖고 있자라는 것이고, 특히 유방암 환자는 호르몬요법 하게 되면 사실 아주 상세하게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주치의가 하자는 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보니까 우리 몸에는, 특히 여성의 몸에는 생리 사이클과 관련해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서로 기량적 관계를 하면서 여성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있는데 그것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박사팀 연구는 콜럼버스 달걀 깨기일 수도 있습니다. 달걀 깨기. 쉬운 거였어. 알고 보니까. 그러나 그 달걀을 깨서 세우는 것이 새로운 발상인 것처럼 콜럼버스 달걀 깨기와 같다. 즉 ER/PR 때문에 유방암이 확산된다. 암 전이도 빨라진다. 그러니까 수술했어요? 제거했어요? 항암치료.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항암치료해요? 방사선 치료도 해요? 그러면서 호르몬 차단제 요법을 써요? 그러면 일단 암이 확산되는 것을 늦출 수는 있어. 어쩌면 암이 확산되지 않도록 아예 그냥 못 박을 수도 있고 못 박았을 수도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암 전이 환자는 늘어납니다. 유방암 환자들. 전반기 14일은 에스트로겐, 후반기 14일은 프로게스테론이 방출되듯이, 프로게스테론이 방출될 때는 그럴 것 아닙니까? 뇌에서 시키는 일이지만 에스트로겐에게 너 잠시 분비 금지. 얼마 동안? 14일 동안은 분비 금지. 아예 딱 안 나오는 게 아니야. 적당한 양. 그리고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난소에 필요해? 난소에만 보내는 거야. 그러한 조절을 뇌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아예 그냥 딱 차단시켜버리니까 병은 고쳤는데 사람이 죽었더라라는 결과도 종종 나오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이 암세포의 자체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이었습니다. 프로게스테론은 암세포가 빨리 자라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연구를 상세히 해보니까 유전자 프로그램을 바꾸자, 이러한 시도를 해보자 프로게스테론 수용체는 암세포 성장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대단히. 계속되는 논문, 이거 다 읽으려면 한도 끝도 없어. 이하 생략, 중략하고 이어지는 중요한 내용만. 에스트로겐 활성에 대한 분자 핸드브레이크로서의 프로게스테론 수용체의 역할을 이해하면 유방암이,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암 환자 여러분, 유방암 환자 여러분도 잘 봐주세요. 에스트로겐 활성에 대한 분자 핸드브레이크로서의 프로게스테론 수용체의 역할을 이해하면 유방암이 종종 프로게스테론 수용체를 제거하기 위해 진화한다는 관찰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암에 유리하며 빠른 성장을 돕습니다. 여러분, 암 쉽게 치료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암은 여러분들보다 똑똑해요. 암세포는 얼마나 천재적인 발상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가만 보니까, 아니, 면역세포가 자기를 잡으러 오는데 보니까 이놈한테 일단 블라인드를 쳐보자 하고 진화한 거예요. 이제 블라인드를 쳐. 어떻게? 금년에 노벨 생리의학상 혼조 박사가 발견한 것, 암세포가 일단 연막탄을 쫙 뿌려. 그러면 면역세포가 자기를 인식 못해. 안 보이니까. 흐려. 그럴 때 재빨리 암세포가 열쇠를 꺼내서
자기를 인식하고 공격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는 면역세포의 자물쇠에다가 딱 꽂아서 돌려버려. 잠궈버려. 그리고 열쇠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거야. 이걸 혼조 박사가 판결했잖아. 그러니까 암세포가 얼마나 똑똑한 놈이나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대항하도록 우리가 계속 새로운 수단을 강구하고 새로운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암세포가 가만히 보니까 프로게스테론 수용체가 결합이 되어서 프로게스테론 활성화, 즉 PR이 액티비티하게 되면 그러면 자기가 힘이 빠져 오히려. 그래서 이놈들이 이건 이제 종종 많은 학자들이 이심전심으로 확인했다는 거죠. 유방암이 종종 프로게스테론 수용체를 제거하기 위해 진화한다는 관찰을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은 암에 유리하며 빠른 성장을 돕습니다. 이 새로운 연구는 유방암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호르몬 요법으로 수용체의 제동작용을 이용하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캐롤 박사에 따르면 이것은 정확하게 수행되어야 할 것이고 다음 단계는 명백합니다. 연구팀에서 하는 말, 우리는 이미 에스트로겐 차단 약물과 함께 ER, PR 이중 양성 유방암에 프로게스테론을 오히려 투여하는 것이 더 많은 여성들이 이 질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한 임상시험에 관해 논의하고 착수했습니다. 우리가 이 연구에서 사용한 선구자적인 기술은 에스트로겐 차단제에 프로게스테론을 추가하면 종양의 성장을 더욱 지연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간단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라고 테일리는 예측합니다. 이 잠재적인 새로운 이중요법은 여전히 한 가지, 여러 치료법 중에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중 양성 유방암을 가진 여성에게 프로게스테론을 투여하는 것이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기 전에 많은 임상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건 조금 이따 읽어드리고, 무슨 얘기냐면 아직까지 진행 중인 연구예요. 이제 기초 단계에서 글쎄 한 5분 응선을 넘었다고 할까?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 뭐냐면 처음에 키모테라피가 개발되었을 때 그것도 노벨의학상 받았잖아요. 생리의학상. 암은 이제 정복됐다. 암 이제 끝났어.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되죠. 왜? 암세포도 진화해. 암세포도 진화한다고. 그러니까 페니실린 나왔어요. 박테리아 그냥 때려부십니다. 잡아먹습니다. 때려부셔요. 그런데 이놈이 박테리아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페니실린의 내성을 갖는 그러한 조직으로 진화하는 거야. 진화해. 그러니까 더 강한 항생제. 이놈도 진화해. 더 강한 항생제. 이놈도 진화해. 그래서 최근에는 슈퍼박테리아까지 나왔잖아요. 면역 항암제 역시 하나의 대안일 뿐, 대증요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 하나의 대안일 뿐, 완전 정복, 그 솔루션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서의학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지, 저처럼 웨스턴 메디신의 우호적인 사람, 동의학자 중에 별로 없어요. 네. 황제내경 종합병원 내에 가운데 동의학부가 있고 양옆에 대체의학부 그리고 서의학부가 보좌를 하고 있어요. 같은 병원 내 스텝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서의학을 경시 여기겠어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 서의학자 여러분 혹시 보시는 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서의학을 지금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셔요. 여러분들도. 온갖 치료법에도 불구하고 왜 암이 계속 증가하는가. 어쨌든 그랬더니만 이러한 논문이 발표되니까 캔서 리서치의 엠마라고 하는 편집장이 어떠한 신문 기사에 주목했어. 보니까 이 기사가 나오니까 논문 기사가 암
이제 완전 정복 가능하다 하면서 기자가 오버한 거지. 기자가.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피임약에 프로게스테론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암 환자 여러분, 프로게스테론 복용하면 암 치료에 도움이 된대요 라는 어떤 헤드라인 기사를 발견한 거야. 읽어드릴게요. 오늘 아침 이야기의 언론 보도에 비추어 우리는 중요한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에서 관찰된 효과는 프로게스테론 자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피임약과 특정 형태의 HRT에는 프로게스테론 유도체, 예를 들어서 메드록시 프로게스테론 아세테이트 또는 MPA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the pill, 즉 어떠한 약, 프로게스테론이 함유되어 있는 어떠한 약에서 발견된 프로게스테론이 종양의 성장을 늦추게 한다고 주장하는 헤드라인은 약간 부정확합니다. 조심성 있게 쓰기 썼는데, 그러니까 기자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유방암 환자? 그러면 피임약 먹어야지. 왜? 프로게스테론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호르몬 대체요법에 쓰는 그 호르몬제, 여성 호르몬제, 그거 먹어야지. 왜 그러세요? 큰일 날 발상을 하고 있는 거야. EBS 영상 못 보셨어요? 폐경기에 다다른 어떠한 여인이 프로게스테론 그리고 또 에스트로겐이 함유되어 있는 여성 호르몬 대체요법을 16년간이나 했다. 그랬더니 암에 걸렸다. 무슨 암? 유방암.